반갑습니다. 물류관리론 오늘은 3주차 3-1 효율적 물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류에도 물류 조직이 필요한데요. 물류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물류 가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3주차에서는 물류관리 조직의 의의, 그리고 어떻게 조직은 변천해 왔는가, 그리고 물류 조직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기능별 특성별 분류를 해보고 효과를 측정을 하고 정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은 물류 효율화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기업의 이익으로 어떻게 창출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이번 3주차에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 물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시스템에서 물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물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관리 조직이란 어떤 거냐면, 기업 내에서 물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을 체계화시키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물류 활동은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체계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물류 관리가 분산되어 있을 게 아니라 통합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고객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경영 활동을 고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류 조직은 아주 효율화, 체계화, 통합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서 기업의 목표 달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일은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은, 물류에서도 조직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전에 물류 조직은 보통 생산이나 판매 부서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물류 조직이 발달해서 생산 판매 부서로부터 독립되거나 아니면 생산 판매 부서 통합되어야만 물류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류 조직이 전문성 있는 통합적이면서 전사적인 조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기업들은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런 물류 조직이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통합적인 전사적인 조직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 과정들을 우리는 전공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물류 조직이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물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조직 형태는 물류 조직이 대표가 있고 재무, 생산, 마케팅 이렇게 보통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에서는 재고 통제를 하고 주문 처리하고 신용 승인하고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운영을 하면서 설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조직 형태에서 경영 정보 시스템을 재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류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알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브 받는 내용 입장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었던 전통 조직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에서 자재를 소요 기획하고 구매하고 원자재 창고 관리까지를 생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입고하고 수송,
그리고 생산 계획까지를 생산에서 맡았고, 마케팅은 수요 예측을 하고 주문 서비스를 보이고 또 외부 창고 입고까지 이 내용 완소품 입고까지를 했는데, 각각의 물류와는 상관없이 재무 생산 마케팅에 물류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물류 조직의 형태였다. 그래서 물류라는 자체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는, 그냥 각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의 전통, 전통적 조직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형태의 물류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또 원가가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물류라는 것을 기업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이유는 물류라고 할 정도로 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밑에 물류이사를 놔두고 계획과 통제를 이뤘는데, 물류 지원을 하고 물류 자원 계획을 세우는데, 물류 지원은 포장이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은 포장을 한 상품에 대한 개개의 개별 품목에 대한 포장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류를 위해서 배송을 위해서 수송을 위해서 포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상품에 대한 포장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주문했을 때 신선식품을 주문을 하면 요즘은 쿠팡 같은 경우 냉동식품이 빨리 녹지 않도록 신선식품이 유지될 수 있는 보온, 냉동식품의 보온 박스가 포장돼서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신선식품을 주문을 하면은 쿠팡 같은 게 받아오면 신선식품 박스가 별도로 와서 나중에 재주문할 때 그 박스를 다시 수거해가고 또 주문할 때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개별 물류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수출이라든가 외국으로 보내는 상품 같은 경우 컨테이너 박스에 넣을 수 있는 포장이 대형 별도 포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간에 이루어지는 포장이 있을 수 있고, 포장의 개념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설명을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포장도 있지만 배송에 필요로 하는 포장이 별도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개별 소비자가 주문하는 포장이 있는가 하면 대형 포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수출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게 파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장은 제품 포장뿐만이 아니라 배송을 위한, 수송을 위한, 물류를 위한 포장은 굉장히 다양하게 품목별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재 취급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창고에 보관하는 창고 문제라든가 재고 통제, 그리고 배송을 위한 수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류 지원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간단하게 물류는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개인 배송이 아니라 외국으로 보내는 대륙간 배송 이런 것에서는 상당한 포장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폭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 자원 계획인데요. 제품 시장에 나가는데 수요가 얼마나 필요할 것인가의 수요 예측이 필요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처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소요 계획, 또 기능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요 계획 중에는 생산 계획, 수용 능력 계획, 자재 소요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이 물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운영은 구매, 생산 지원, 물적 유통까지를 이렇게 관할하는 통합 형태의 물류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통회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상점 유통 어떤 생산의 소비자까지 이르는 과정에 마케팅이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상점 유통에서는 물적 유통에서는 그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까지 소비자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 그 상품에 대한 물적 이동, 그 유통 상태를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만 소비자 만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류 조직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물류 조직은 이렇게 지금 통합된 형태의 물류 조직으로 변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물류 조직은 진화해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 조직의 변천 과정을 지금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물류 조직은 직능형 물류 조직이 있기도 하고 라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이 있기도 하고 사업부형 물류 조직 그리고 그리드형 물류 조직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물류적 형태의 전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직능형 물류 조직, 라인 스텝형 물류 조직, 사업부형 물류 조직, 그리드형 물류 조직인데 이건 어떤 품목, 아이템이나 산업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보통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류 조직의 전개되는 구체적인 것을 표현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일반적인 물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능형 물류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인과 스텝 부분이 분리되지 않는 형태인데요. 이건 1960년대 초 조직 형태다. 옛날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류부에 총무부와 격리부가 있고 판매부에 영업과 창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과의 판매부에서 창고까지를 관리해서 배송 내용까지를 연결시키는 내용인데요. 발송과를 제조 공장에 두는 조직인데요. 다른 관련 조직 속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다른 조직 안에 각각이 흩어져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능형 물류 조직인데요. 60년도 초까지 이런 조직 형태였습니다. 그냥 물류에 관련된 내용이 각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능적 물류 조직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물류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렵냐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 영역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흐르기가 쉽고 물류 전문가 육성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기업의 조직론적 입장에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장이 있으면 사장 밑에 조직이 제조부, 구매부, 판매부, 총무부, 격리부, 물류부 이렇게 있는데 물류부가 있긴 하지만 결론은 제조, 구매, 판매, 총무부에 각각이 격리부까지 흩어져 있어서 이 내용은 문제점이 많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능형 물류 조직에서 이제 라인 스텝형 물류 조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라인 스텝형 물류 조직으로 운영이 됐던 내용은 지금 라인과 스텝의 기능을 나누어서 세분화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텝이 라인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스텝은 전산과 격리 물류하고 일반 스텝은 기획총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대두됐냐면 스텝들이 라인을 지원한다는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스텝이 현장에 대한 이해나 현실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텝
스텝에서 나인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장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대두돼서 다시 나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은 지금 문제점 노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본부는 A 공장, B 공장, 공장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지고 인사, 영업본부는 또 각 지점이 나눠지겠죠. A 지점, B 지점으로. 그리고 나서 또 영업기획부가 있고 개발부가 있고 격리부가 있고 관리본부, 정보본부, 물류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물류본부가 있긴 하나 결론은 물류에 관련된 내용이 각자로 또 여기서도 아직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 활동은 주문 처리하고 재고 관리하고 생산 창고 보관 그리고 하역 포장 운송을 하는데 스텝 활동은 물류 전략을 수립하고 물류 시스템과 절차 개선을 하고 재고 관리 분석을 하고 물류 예산 관리하고 최선서 분석을 하는데 이 스텝이 나인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의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나인에서 주문 처리하고 재고 관리하는데 그 시스템은 스텝이 하고 있었습니다. 물류 시스템이나 절차 개선하고 그리고 재고 관리 분석을 스텝이 하는데 나인 활동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하역 포장 운송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수출이나 수입을 하는 기업에서 이야기입니다. 생산을 했을 때 배로 운송을 해서 하역을 하거나 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은 일단 선적을 해서 배에 실어서 수출 같은 경우는 배 선적을 시켜서 거기에서 배에서 내리고 또 거기서 보관했다가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갑자기 이 그 수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 물류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배송을 받아서 하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물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수출 시 보통 대형 물량 같은 경우는 선적을 해서 배에 실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형 배 같은 경우는 길이가 배 전장 길이가 300m짜리까지도 배가 큰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역 작업을 하면 보통 배에서 실는 데만 거의 뭐 1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상황에 따라는 뭐 3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적을 했다가 하역하는 것 같이. 그래서 먼저 하역하는데 1개월이 걸렸다면 다시 비어있는 배를 채우는데 또 뭐 1개월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포장이 적은 포장에서 컨테이너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운송하는 내용까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작은 물류부터 초대형 물류까지 이런 내용이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스텝에서 과연 라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을 단점으로 라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진전됐던 게 이제 사업형 물류 조직인데요. 사업형 물류 조직은 다음 페이지에서 조직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형 물류 조직은 보통 물류 조직이 일반적인 조직인데요. 상품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형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형 이것을 절충형 조직 형태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인데 기업 규모가 이렇게 커지면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등장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품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업부형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부형을 만들어서
이런 절충형 조직 형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류 조직은 진화해 옵니다. 그런데 사업용 물류 조직이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은 뭐였냐면 사업부대가 원활히 유지됐을 때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품 중심으로 돼 있고 지역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부별 경정체제를 도입을 해서 기업은 효과적으로 기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사업부 간 인력 및 정보 교류가 이것도 정직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 중심 사업병과 지역 중심 사업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교류가 효율적으로 잘 안 됐고 또 사업부형 수익이 최우선시 됨으로써 전사적인 설비 투자라든가 연구 개발 등의 합리성이 결여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이야기하면 종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횡적인 제휴가 희박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이렇게 횡적인 제휴가 조금 힘들었던 것이 단점이었다. 그래서 사업부형 물류 조직은 상당히 발전됐으나 다시 문제점을 단점을 찾게 됩니다. 사업부형 조직의 특성은 권한이 사업부장에게 많이 이양된 분권 조직이어서 조금 더 결정 내용이 빠르긴 했습니다만은 각 사업부가 이익 중심적이고 독립체산제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진 것이 보통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 단위 내에 다시 라인과 스텝형 조직이 존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이 있으면 물류본부, 기획본부, 인사본부, 격리본부, 연구개발본부가 있는데 사장의 직라인으로 A사업부, B사업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B사업부는 격리부, 물류부, 제조부, 영업부, 제품개발부 이렇게 A사업부는 제조부에서 무슨 영업본부 그래서 물류부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업부형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형 물류 조직의 보통 특징은 모회사 그러니까 가장 본류의 모회사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 사업부에 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부별. 그리고 나서 자회사 사장이 있고 자회사 담당 부사장은 명령체계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요. 자회사의 특정 부서는 모회사의 동일 혹은 유사 부서의 업무 관리 지시를 받는 이중적 구조 형태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사 규모가 엄청나게 큰 회사들의 내용의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제로 만들어서 책임을 맡도록 해서 규모가 컸을 때 사장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본부에 권한 이양을 많이 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그 물류 내용이 굉장히 진화돼서 그리드형 물류 조직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규모가 컸을 때 내용인데 해외사업부, 연구본부, 제품개발본부, 물류본부 이렇게 조직을 그리드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해외사업부는 한국 독자회사, 영국 자회사, 외국에 있는 회사가 있을 때 자회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본사에 물류본부가 있는데 자회사 물류본부와 이렇게 해서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두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본부, 영업본부, 물류부가 있는데 다시 이 물류부는 같이 여기에서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직 형태인데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권한이양이라는 형태인데 모회사의 스텝 부분이 복수 자회사의 해당 물류 부문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물류 전략인데요. 관리 수준이 일정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리드형 물류 조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직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듣는 내용은 이렇게 지금 그리드형 물류 조직까지 발전되어 왔다는 내용인데 지금 그 전에 사업 아이템이나 상황별로 그 전에 내용들이 지금 나인과 스텝형 물류 조직으로 지금 기업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직능형 물류 조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된 것은 지금 심화된 것이 그리드형 물류 조직까지도 이렇게 조직은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모든 물류 조직이 그리드형 물류 조직이 맞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규모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 전 조직의 내용으로 사업형 조직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리드형 물류 조직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전통적인 물류 조직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상황별로 물류 조직은 변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업의 최적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류 조직에 대해서 3-1 물류 관리론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